타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세 가지 대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카드 키워드는 외웠는데 막상 카드를 펼치면 기억이 안 나요. 그 왜 그럴까요? 카드를 외웠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완드 9번을 보면서 지쳤다, 부상당했다, 경계한다, 의심한다, 상처를 받았다, 이런 키워드를 외우면 실전에서 그 많은 내용이 떠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떠올라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암기한 내용이 떠오른 것 뿐이지 그게 연결도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지금 내담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카드를 100번 뽑든 200번을 뽑든 똑같습니다. 그냥 그 핵심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죠. 주변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꽂혀 있습니다. 나무는 타로카드에서 일이자 행동이죠. 그냥 그대로 적용만 해주시면 돼요.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행동을 읽으면 뭐예요? 그동안 많은 시도, 우력 등등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많은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그걸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핵심을 읽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카드 장면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외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애에 나오면 이 카드가 갑자기 다른 카드로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연애든 금전이든 항상 이 똑같은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이 그냥 읽는 것 뿐이에요. 다만 이제 주변에 어떤 카드와 함께 나왔느냐, 또 질문이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역의 멘트가 조금씩 응용이 되는 거지, 그 핵심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타로는 공부할 게 많다는 건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카드를 뽑았을 때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카드만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연결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 카드는 뭐다, 이 카드는 뭐다, 이 각각 카드 한 장 한 장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시지, 이걸 연결해서 말하는 연습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반대예요. 이 각각의 카드는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고 이걸 연결해서 말하는 연습에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78장의 카드 조합이 어떤 경우의 수로 나오더라도 큰 맥락의 스토리를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상처다, 지금은 어떤 좋은 관계다, 이렇게 외우면 앞뒤가 안 맞죠. 상처받았는데 좋은 관계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거는 맥락으로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어때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됐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일치되지 못하고 교류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어떤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지만 다시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스토리텔링과 두 번째 스토리텔링이 다른 이야기일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다시 새로운 시도,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관계를 맺으면서도 완전히 일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에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단면으로 읽은 거고 또 다른 이면으로 읽은 것 뿐입니다. 그냥 관점의 차이만 조금 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나면 바로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이 내담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겠구나, 앞으로는 또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것들까지 다 예측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조합으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자,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서 어떤 일이나 행동이나 시도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나아가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실이 어때요? 하나의 완성 단계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이 생각, 계획이 완성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어떤 단계, 상황이
마무리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완전한 어떤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이런 흐름이 되기도 하죠. 결국에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 살짝 비틀어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야 될 거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인과관계 흐름을 읽는 연습이 돼야 실전에서 막힘없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해석은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해석의 어떤 기초 문법을 모른 채 어떤 키워드를 계속 나열하는 식으로 해석의 문장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어떤 해결법과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석의 본질적인 원리이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외워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신중함, 내면, 비밀, 뭐 등등등등, 뭐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빠른 전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분명히 말은 내뱉었는데 이게 맞게 한 건가?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돼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암기한 거를 말한 거거든요. 그 너무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지 말고 큰 맥락, 더 상위 차원의 맥락으로서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자꾸 길을 헤맸던 그 장소에서 그래서 앞하고 뒤하고 옆만 보면은 여기가 지금 내가 정확히 길을 잃어버린 포인트가 어딘지 이게 더 이제 혼란이 가중되잖아요. 그럴 때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거나 아니면 지도를 펼쳐서 전체 구성상 내가 현재 위치는 어디인지 더 상위 차원의 높은 시야로 올라가야만 그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얕게,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더 상위 차원의 큰 맥락으로 봅니다. 이중적인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특징, 뭐 대립일 수도 있고요, 뭐 균형일 수도 있고요, 뭐 대조일 수도 있고요, 뭐 고민의 영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응용의 범위는 달라질 텐데 결국에는 큰 맥락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때요? 그 전개가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균형, 대조, 뭐 대비 이게 계속 유지되다가 갑자기 빠르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조금 더 이제 상세한 영역으로 내려가면 이런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어떤 그 대립되어 있고 만나지 못했던 일치점을 만들 수 없었던 어떤 숨겨져 있던 문제가 갑자기 급속도로 빠르게 전개되면서 해결되기 시작한다. 이런 흐름으로 읽을 수가 있죠. 이 흐름 안에서 어떤 테마의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맞추어서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라도 이 카드를 테마별로 달달 외우지 말고 이 장면을 그대로 보고 이어서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자연스럽고 명확한 리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